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친구는 막 옆에서 우는데 우리 아이는 그냥 멀뚱멀뚱 쟤 왜 저러지? 하는 표정으로 쳐다만 보는 거예요. 이럴 때 부모 마음은 덜컥 내려앉죠. 오늘은 이렇게 로봇처럼 반응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한 아이는 정말 서럽게 엉엉 울고 있는데 다른 아이는 그냥 무심하게 서 있잖아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순간에 가슴이 철렁하실 거예요. 우리 애한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걱정 당연히 드실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이런 모습을 좀 알기 쉽게 로봇 같은 반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정말 아이가 냉정하거나 마음이 차가워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똑같이 하는 고민이랍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우리 아이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해결책을 찾기 전에 정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야 할 게 있어요. 이건 절대로 우리 아이 성격이 차갑다거나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감정이란 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 발달 과정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모든 해결책이 시작됩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타고난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배워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기질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자라면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원인은 크게 선천적인 거랑 후천적인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선천적인 요인부터 보면, 어떤 아이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 감정에 조금 덜 민감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바로 이 후천적 요인이에요. 만약에 아이가 자기 감정을 존중받지 못하고 자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럴 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이 후천적 요인, 즉 환경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막 슬퍼하거나 화를 냈을 때 부모님이 그 감정을 계속 무시하거나 오히려 혼을 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점점 내 감정은 틀린 건가? 하면서 자기 감정이 뭔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조차 헷갈리게 되는 거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무심코 하셨을 수도 있는 말, 바로 이거죠. 그런 걸로 왜 울어? 정말 대표적인 말이잖아요. 이런 말을 자꾸 듣고 자란 아이는요, 자기도 모르게 딱 학습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은 별거 아니구나. 표현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감정 하나 제대로 돌보는 법도 못 배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럼 이제 문제점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정말 다행인 건요, 이 문제의 열쇠를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부모님, 바로 여러분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의 가장 멋진 공감 코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공감 코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아이고, 우리 애기 속상했구나.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읽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건 네가 잘못했네? 이런 판단은 절대 금물, 그냥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시고요. 그림책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서 저 캐릭터는 지금 기분이 어떨까? 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아이 자신의 감정 세계를 먼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런 원칙들을 우리 일상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재밌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는 놀이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감정 날씨 놀이라는 건데요. 1단계,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너의 마음 날씨는 어때? 햇님 쨍쨍 맑음이야? 아니면 구름 잔뜩 흐림? 혹시 천둥번개 치는 폭풍? 이렇게요. 그리고 2단계, 그 날씨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좋은 걸 보니 맑음이구나.
지금 슬픈 걸 보니 흐림이구나 하고요. 마지막 3단계.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거죠. 책 속 주인공의 마음 날씨는 어떨지, TV 속 저 아저씨의 마음 날씨는 어떨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놀이의 핵심은요, 감정에 대해 말하는 걸 마치 오늘 날씨 얘기하듯이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작은 노력들이 매일매일 쌓이고 쌓이면 과연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멋진 미래가 펼쳐질까요? 아마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예전에는 친구가 울어도 무심했던 우리 아이가 이제는 슬퍼하는 친구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아이로 자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아이가 세상과 따뜻하게 연결되는 법을 배우는 정말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공감 능력은요,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얼마든지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는 사실. 지금 여러분이 아이를 위해 쏟는 이 시간과 노력이요, 우리 아이의 평생을 지탱해줄 사회적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선물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이에게 걷는 법, 말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정말 온 힘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들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마음으로 느끼고 감정을 나누는 법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